제가 이 발표 의뢰를 받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책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책도 다 읽어봤는데, 책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책이 좀 만들어졌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도 이런 실행 지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 도시재생이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어왔는데, 지난번에 정치 풍향계가 좀 바뀌면서 도시재생이 재평가를 못 받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풍향계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어떤 삶을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가치관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런 뭐 진보나 보수나 이런 진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퇴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또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들은 좀 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오히려 큰 얘기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도시재생을 거의 한 7년 정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얘기보다도 오늘 보니까 뭐 현장에 활동가들, 플레이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도시의 큰 얘기들, 또 앞으로 나가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들어봤습니다. 위에 건가요? 위에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서울의 역사, 그 다음에 서울의 처하고 현 주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다 있죠. 이런 모습을 해야. 서울의 성장 도시죠. 사실 여기 이제 조선이 한 500년 있었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인구가 한 10배, 100배 들었죠. 10만에서 1000만. 그리고 면적은 37배가 들었어요. 저는 그 서울이 근대 현대 도시로 이렇게 발전한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120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단의 50년은 중세 한양이 근대 도시로 바뀌는, 1900년도부터 1960년도까지는 또 바뀌는, 근대 도시로 바뀌는 거고, 60년대 이후에 2000년도 넘어서까지는 현대 도시로 발전하는 모습. 그래서 지난 120년을 저는 이렇게 분절을 했고, 근대 도시 전환이 수탈파괴 제거, 압축 보호 성장, 그리고 세계 도시로. 사실 우리 근대 도시로의 전환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되면서 일제에 의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근대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부인이 됐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1930년부터 60년까지 일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탈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났는데, 또 우리 한민족에 의해서 스스로 완전 파괴를 하고 말죠. 그리고 나머지는 재건을 합니다. 이때 30년 기간이 우리 뭐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기록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과감히 일어납니다. 1960년부터 90년까지 저는 압축 고도 성장기로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로 우리가 근대 도시에서 현대 도시로 전환을 하고, 파괴 수탈 상태에서 다시 재건을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였죠. 자, 저는 88년 올림픽, 2002 월드컵을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무원 생활을 바로 88년 여기 시작을 했어요. 올림픽 개폐식에서 제가 개막식 카드 섹션 담당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서울 세계적으로 보시고, 예전에는 서울, 뭐 한국 하면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세계 외국 여행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외국 여행 가려면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옛날에는 안기부였죠. 안기부 가서 교육받아요. 끝나고 오면 다시 안기부 신고하고 그런 같은 시절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지난 120년을 관통하면서 서울이 근대 현대 도시로 탈바꿈이 됐죠.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사실. 유엔에서 벌써 2년 전이죠.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선진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개발도상국가 선진국의 차이는 뭐 많이 있죠. 유엔에서 바라보는 뭐 온조랄지 무슨 어떤 지침이랄지 대외적 외교 관계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대 경제되고 인간 3만 5천. 그래서 우리가 3050 클럽 이거 쭉 나오는데요. 3050 클럽이 들어가는 거예요. 7개국밖에 없죠. 우리가 2019년에 지금 대단한 나라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울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역사 전통 문화가 있는 저는 천년의 부르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이 이 도시로 형성된 것은 고려시대 문종 때부터죠.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모아가지고 여기를 남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궁궐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바로 이제 한양이 들어섰기 때문에 천년의 부르 그 다음에 639년이죠. 수도인 것이죠. 자, 서울의 현주소 한번 볼까요? 경쟁력으로 따지면 지금 8위쯤 된다고 해요. 재밌는 게 이게 변하지 거의 않습니다. 런던, 뉴욕. 런던, 뉴욕만 해도 사실은 길게 잡으면 150년, 짧게 잡으면 100년 좀 넘는 도시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데도 인류를 두고 있죠. 도쿄, 파리, 싱가포르. 이렇게 만들었죠. 살기 좋은 도시. 이게 갑자기 추락을 하죠. 제가 사실 이제 이걸 찾으면서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도시 경쟁이 지금 8인데 살기 좋은 도시를 60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 행복감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 우리가 자살률이 많아? 왜 저출생이고, 그리고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적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굉장히 갈수록 낮아지고 그리고 정치도 진영을 나누어서 상대를 악마하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마고 그리고 요즘 이게 나오는 뭐 뉴스나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언어들 보면 차마 민망할 정도로 언어를 쓰잖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갈수록 제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 제가 60평생 살아보면서 이렇게 거친 언어를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회가 살기로 평가하는 60이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잖아요. 거기서도 뭐 좋은 평가는 못 받습니다. 2015년에 7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덜란드 평가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느덧 26위에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수많은 노력을 못하죠. 그러면 불구하고 계속 밀려서 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코로나니 뭐니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커요. 생활비, 인플레이션, 그다음 자연재해, 환경에 대한 노출, 주거비용, 인구와 삶의 균형 이런 부분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그 계획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은 72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50년 전부터 유엔에서 이런 얘기들이 강론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 92년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환경 선언하면서 이때부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받아들일 때는 2000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계천을 복원한달지, 난지도 생태도시로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나온 모델이 전부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개념 속에서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15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계될 가치가 바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라고 아까 우리 조재영 작가님이 얘기한 SDG가 여기서부터 한번 구체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제화가 됩니다. 법제화가 되고 나서 서울시도 조례가 만들어요. 법제화가 2015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념을 명확히 하죠. 현재 세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전 계획이 뭔지 한번 볼까요? 서울시에서 15년에 세웠죠. 세계 분야에서 4개씩 그래서 12개의 전략을 가지고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2017년도, 18년도 평가를 합니다. 30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뭐 이렇게 이제 90% 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오죠. 뭐 온실가스. 근데 저는 이 뭐 저탄소, 뭐 탄소 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국가적으로도 시청으로도 많이 강조하고 또 전문가들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치로 따져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들을 담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탄소량을 저는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덜 나오게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개발 자체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표는 엄청난 감축량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서 어떠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목표랑, 국가 목표랑 있으니까 목표랑 세우고, 우리 서울시는 항상 이제 앞서가기 때문에 더 감축량을 더 크게 제시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들여다보면 놀랄 정도죠. 그래서 저는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늘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나갈까?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다시 2차 기본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 조재 작가는 아까 그 큰 개념에서는 제가 발표한 거 거의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 계획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가지고 상당히 다녀올게 봤는데, 저는 좀 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120년간에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고 했죠.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게 개발, 정비, 재생이 있어요.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주로 2000년 전까지는 개발이 전략이 있죠. 주요 전략. 서로 확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해야 되니까. 2000년이 넘어오면서는 이미 개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이죠. 재개발의 이제 확장판, 전전판이 북한.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재개발 북한을 엄청나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2000년도 초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IMF가 97년에 일어나서 2001년 8월에 극복을 하죠.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극복을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어요. 2008년 금융위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수요가 엄청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을 지정만 땅값이 뜁니다. 그래서 그걸 너도나도 재개발 뉴타운을 하자고 해서 전기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때가 이제 서울은 이명박 시장이셨고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2010년도, 10년대에는 도시재생을 추진합니다. 재개발 뉴타운이 다 멈추죠. 그리고 어느 이제 언론에서는 그때 왜 재개발 뉴타운을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죠 사실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죠 항상.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시각으로. 이때는 부동산이 뉴타운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부동산 워낙 침체되니까. 그래서 나온 이제 솔루션이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이제 주택실장, 그다음 도시재생 본부장을 하면서 다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 특별법 만들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이어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는 이어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매년 5조씩, 10조씩, 50조를 쓰겠다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10년간 추진한 게 205개 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저는 많이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이 플레이어 활동가들이 한 500명 양상이 됐고 이 플레이어들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거의 한 3,0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양성이 됐어요. 저는 이게 엄청난 우리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사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풍야기가 바뀌면서 이러한 자산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자, 지금은 뭐 하고 있죠? 자, 2020년대가 넘어오면서 도시건축 혁신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예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불어봤던 개발과 정비의 확장파의 효과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니까 여기서 개발 붐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온탕과 냉탕을 정확히 한번 갔다 와봤잖아요. 재개발 정비 사업 너무 많이 해서 문제에서 해제를 하고 또 도시재생을 해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나 다 해봤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죠. 지속하는 거죠. 저는 아까 우리 조 작가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 풍향계 또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서 개발 정비와 또 재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냉철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본 언론 같은 거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쓰는 거 정말 옳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차승욱 대표가 좀 이따 발표할 겁니다. 아마 1%, 1.15 프로젝트 이런 거겠지. 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재생을 넘어 창세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정말 높이 평가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좋은 실천 방안을 발표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책이 좋은 행동 지침이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네, 발표는 제 발표입니다.